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인 안전 교육입니다. 네, 이번 주차에도 제가 지금 코덱 오류가 나서 영상에서 제 얼굴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인 안전 교육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대인 안전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그리고 대인 안전 사고의 실태 및 유형, 대인 안전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인 안전 교육의 실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안전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동 학대입니다. 저희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도록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네, 아동학대도 요즘은 대인안전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우리 약칭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항의 이제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형법상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 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가 이제 우리가 대인안전교육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아동학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유괴,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인관계 안전이라고 많이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대인관계 안전 교육 중에서 이제 부모나 양육자의 아동학대나 교사의 아동학대도 들어간다는 것들이 아주 이제 조금 포커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2017년 저희가 어린이집에 CCTV가 달렸죠. 그때부터 이제 학대의 문제가 되게 크게 이슈가 되면서 아동학대가 이제 대인안전교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그리고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괴 및 실종 안전입니다. 유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사나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실종의 경우 자칫 유괴 및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이제 무언가를 사준다고 하고 성인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교사로서 이전에는 뭐 이모나 삼촌, 할머니라고 지칭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괴의 경우에서도 이제 아주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제 대인 안전 교육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유괴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실종입니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종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갑자기 마트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놀이터에서 이제 엄마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고, 아이는 공이 좋아서 공을 쫓아갔는데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경우 바로 실종이라고 신고를 하죠.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를 이제 알아채는 순간부터는 이제 계속 직진으로 가죠. 계속 앞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아이가 없어진 지점에서 앞을 먼저 살펴보고 그 좌우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동 성폭력 안전입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말하며 친족 성폭력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해서 아동의 성폭력 안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12-1에서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인데요. 아동학대 사례수 2012년에서 이제 6,404건에서 이제 2014년 만건 단위로 올라갔고요. 2018년에 거의 24,000건이고 2020년에는 3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실태가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주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 아동의 권리 존중, 아동을 학대하지 말자 이런 이제 약간 캠페인도 많이 이제 되고 저희가 시선 자체가 사회적 시선 자체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아동학대의 사례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아동학대 현황입니다. 피해 아동의 성별과 연령입니다. 2020년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제 39,905건 중에서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2%, 여아가 48.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연령의 분포는 만 13에서 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만 10에서 12세, 그쵸, 22.5%, 만 7에서 9세는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령기에 해당하면서 전체 피해 아동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와 학령기로 나누어 봤을 때 학령기의 아이들이 64.9%의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입니다. 친부모 가족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모자 가정이 12.9%, 부자 가정이 11.4%, 재혼 가정이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부모인데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 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그냥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많이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부모 가정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입니다. 2020년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39,905건 중에서 부모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82.1%로 부모가 가장 많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나타났다. 아주 정말 부모가 제일 큰 학대자였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 또한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 양육자에 의한 발생한 사례는 9.5%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은 2.1%, 초중고 교직원은 2.9%입니다. 그래서 82.1%가 이제 부모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도 듣게 되었지만 저희는 만약에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아동학대를 이제 신고해야 되는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저희 또한 이제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동학대의 사례가 발견이 되게 되거나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지켜봤을 때 아이들의 몸에 멍이나 이제 다른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제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동학대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학대 사례 유형입니다. 2020년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에서 중복학대라는 것은 신체학대도 있고 정서학대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신체학대가 있고 방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중복학대가 4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 중에서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교사나 부모가 이제 훈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때릴 수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신체 학대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학대가 아닌 훈육의 범위로서 보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신체 학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어떠한 잘못을 이제 하더라도 아동에게 이제 우리가 성인은 아동보다 이제 몸집이 크고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동을 괴롭힐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체 학대로 들어가지만 또 이제 저희가 그냥 무심결에 하는 말들, 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아니면 넌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정서 학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들 사이 중에서도 엄마가 아이한테 이제 너는 그것도 이것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도 학대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대 유형 중에서 정서 학대가 28.3%, 신체 학대가 12.3%, 방임이 8.9%, 성학대가 2.2%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동의 학대 유형입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입니다. 신체 학대는 아무래도 저희가 때리거나 벌을 많이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체 학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 표시가 많이 나죠. 신체 학대는 어떻게 나나요? 뭐 이제 아이 옷을 약간 올려 보았는데 팔 쪽 뒤쪽에 계속해서 똑같은 이제 멍이 들어 있다거나 이제 맞은 듯한 흔적들 혹은 꼬집힘을 당한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 등 뒤나 꼭 이제 학대의 유형을 살펴볼 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동이 안 보이는 곳으로 많이 이제 학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심각한 경우에는 뭐 아이들을 계속 이제 뭐 조금 그런 뭐 도구를 사용해서 때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아이들이 몸에 이런 상처가 생길 수 없는데 상처가 생겼다, 혹은 아이들을 돌보다가 알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학대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체 학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정서 학대는 이제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넌 이거밖에 못해, 너는 이것만 해, 아니면은 넌 하지 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서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지어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학대로 분류되는 부분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간식을 주면서 그 친구를 안 준 거예요. A라는 친구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간식을 안 줬다는 것으로 정서학대로 이제 분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이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도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기의 존재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학대가 제일 많이 일어나지만 정서학대가 또 제일 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대 이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브로콜리를 많이 먹였다,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학대입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처럼 성의 다름을 조롱하거나 혹은 성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그런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 또한 성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학대도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 좀 많이 생기는 범죄, 친족 범죄도 많지만 이제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이런 것들도 다 아동학대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임 및 유기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거죠. 아이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방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임 및 유기 이 부분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아이가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저희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학교도 보내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고 엄마가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학대 중에서 아이에게는 제일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방임과 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크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아동학대의 원인입니다. 부모의 미성숙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는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아직 미성숙했다는 거죠. 부모가 어려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아이의 발달 단계를 알지 못하니까 아이가 뗐으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이제 20대 너무 초반에 이제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빠가 게임을 하는데 아기가 계속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이제 이렇게 침대에서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이가 그냥 시끄럽다, 우니까 싫다, 귀찮다, 이런 부분으로 학대를 행하는 부분도 많아서 부모의 미성숙이 제일 첫 번째 부모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입니다. 네, 다양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친 기대가 있고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이제 다양한 발달에 대해서 아동의 어떻게 크는지, 우리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이 이제 아동학대 부모 요인의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지나친 기대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신의 자녀가 능력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잦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 불화 등 가정 내 위기 요인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되는데, 이제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모 요인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적 욕구 불만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부분을 아동에게 이제 저희가 일명 화풀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동학대의 부모 요인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부모 요인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 요인 중에서 또 다음 이제 앞에서 다섯 가지가 조금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회적 고립입니다. 네, 아동 양육을 이제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아동을 학대합니다. 혼자서 있는 경우죠. 부모 중에서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경우에 이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우리가 부모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고요. 그리고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30에서 60% 정도는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은 이제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한다. 그리고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학대의 주 원인이 이 다섯 가지인데요. 이 다섯 가지 외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부모 요인에서 부모의 이제 우리가 어릴 적, 이제 그러니까 내적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체벌과 훈육을 혼돈합니다. 부모의 낮은 자아 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 조절의 무능력, 원치 않는 아동, 그리고 부모의 불안, 우울, 그리고 기타 정신질환 등이 이제 부모의 요인 중에서 부모의 내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사회적 고립처럼 내적으로 불안해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게 양육 스트레스죠. 어렸을 때의 자기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부모가 이제 아동은 부모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권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죠. 그래서 체벌과 훈육을 혼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아 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부모의 분노, 좌절, 감정 조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모 요인 중에서 이제 내적 요인이다. 그쵸?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도 제일 이제 아동학대의 부분들에서 요인이 되는 것들이 이 5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동학대의 아동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특성입니다. 미숙아나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 질환아,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운동 및 언어 발달이 늦은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문제의 행동을 보이는 아동,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러운 울음과 외모, 수유의 어려움과 분리불안의 결합, 자신감의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다, 적대적인 행위가 있다, 충동적 특성이 있다, 폭력적 행동을 한다, 고집이 세다, 대인관계에 둔하고 매력이 없다, 운동 조절을 이제 결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에서 좀 이제 우리가 미숙하거나 기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부모로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제 부모에서 이제 아동의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소개되는 부분들이고, 또 신체적이나 이제 장애를 가진 아동, 그리고 운동이나 언어 발달이 늦은 아동,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은 조금 예민한 아동이겠죠. 기질이 이제 우리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 이렇게 되다 보면 양육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힘이 들겠죠. 그리고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러운 울음과 외모, 수유하고 이제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분리불안의 결함, 자신감이 결여되고 겁이 많다, 적대적 행위가 있다, 혹은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부분들이 아동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가정적 사회적 요인입니다. 표 12-4에서 아동학대의 가정적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네, 먼저 가족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조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가족, 한부모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등 가족 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 가족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에 기인합니다.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입니다.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다고, 정당하다고 하는 관념이 존재하는 것.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 체계가 결여가 됐다.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서 허용적인 문화이다.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동학대의 가정적, 사회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실종 및 유괴입니다. 실종 아동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실종 아동 발생이 이제 우리가 21,980명이며 끝까지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못한 채 실종 상태인 아동이 이제 우리가 10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동 성폭력입니다. 아동 성학대 발생 현황이 만 18세까지 성학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전체 아동학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저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에서 영유아 측면은, 영유아는 학대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이 역시 잘못된 인식이라는 교육 역시 필요하고,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도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측면에서는 교사는 영유아의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세심히 관찰해서 부모 면담 시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대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모든 정보를 기록한 후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네, 아동학대의 징후입니다. 신체적 징후, 정서 징후, 신체학대는 이제 상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상, 골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 담뱃불,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 복합, 나선형, 골절, 입, 눈의 상처,
어른과 접촉하는 걸 회피하죠. 집에 가기 싫어하고 다른 아동이 올 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하고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보입니다. 정서학대는 성장장애, 신체 발달 저하, 언어장애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특정한 물건은 계속 빨거나 물어뜯고 반사회적, 공격적 행동을 합니다. 과잉 행동과 발달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과 공포의 불안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임은 지속적인 배고픔과 이제 열악한 위생 상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불이행,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거나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징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